자, 연립방정식을 먼저 해볼게요. 이게 연산이거든? 얘들아, 이게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연습을 많이 하면 저절로 그냥 그렇게 정답으로 풀어버려. 근데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이거나 너무 전형적인 문제가 아닐 때는 조금 생각해서 풀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어떤 틀은 필요해. 그걸 지금 만들어 볼게. 일종의 알고리즘이야. 그러니까 프로토콜이야.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면 돼. 일단,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내가 설명해보면, 방정식은 알잖아, 우리. 방정식이라는 건 뭐야? 미지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바뀌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그럼 참으로 만들어주는 그 미지수의 값을 뭐라고 부르고? 해. 그러니까 방정식의 목적은 해란 말이야. 근데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그 방정식이 연속으로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 서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게 연립방정식이야.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이런 거고 연립방정식의 목적은 해인데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건 이 식과 이 식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랑 얘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미지수 값이 지금 x랑 y가 쌍으로 생기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게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이게 이 연립방정식의 해인 거야. 이거 해가 몇 개인 거야 얘들아? 한 개인 거예요. 이게 한 개인 거예요. 이 연립방정식에선. 그래서 한 개의 해를 지금 내가 찾은 거지.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분류할 때 이것들의 차수에 따라서 1차 xy에 대해서 1차고 xy에 대해서 1차니까 이런 것들은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러. 이렇게 되면 xy에 대해서 2차고 xy에 대해서 1차니까 2차랑 1차의 연립이라고 불러. 이렇게 되면 x에 대해서 2차고 xy에 대해서 2차니까 이래도 xy에 대해서 2차야. 2차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뭐 분류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차수를 한번 구별을 해봐 얘들아. 자, 이런 건데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대원칙은 뭐냐면 미지수를 줄여나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연산을 어떻게 하든 기본적으로 미지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해야 돼. 연산적 시도를. 외우세요. 미지수를 줄인다. 대원칙. 미지수를 줄인다. 그때 미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가감법과 대입법이라는 방법이 있거든. 이름은 다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우리 나랑 의사소통해야 되잖아. 너 가감법으로 풀어, 대입법으로 풀어 이런 말을 해야 되니까 알고 있어 얘들아. 너 이게 서술형에 막 이렇게 가감법에 의하여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연산 과정만 보여주면 되니까. 가감법이라는 건 뭐냐면 가가 뭐야? 더하는 거야. 감은 뭐야? 빼는 거니까 더하고 빼는 방법으로서 미지수를 줄이면 가감법을 썼다고 하는 거고 대입하는 방법으로 미지수를 줄였다면 대입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내가 풀 때 얘들아 가감법을 풀 때는 적당한 수를 곱해서 더하거나 빼가지고 미지수를 줄여나가는 거거든. 그럼 내가 y를 소거시키는 게 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x가 먼저 나오겠지? 그러면은 y의 개수의 크기를 맞추어 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몇 배 하면 y의 개수의 크기가 똑같아지네. 2배 하는 거야. 그래서 아래식에다 2배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감할게. 뺄게. 그러면 뭐가 돼? 3x는 3. 그럼 x는 얼마? 그럼 x가 1이라고 하나 나왔지. 문자 하나씩 하나 됐죠. 그래서 x가 1이면 여기다 넣죠. x가 1이면 y는 2야.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를 구하는 게 가감법이었고 대입법은 어떤 문자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 내가 이 식을 y는 하고 정리해 볼게. 불러보세요. 이 y를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 그러면 이 x 2
는 5야. 그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됐지, 얘들아. 그러니까 문자 하나씩 하나가 돼버려서 x가 결정 나버렸단 말이야. 계산해보면 8,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지? 그럼 x는 얼마? x가 1이고 x에다 1 대입하면 y는 얼마? 이렇게 해가 하나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해를 구하는 방법이 대입법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등치법도 많이 쓰거든. 등치법은 뭐냐면 우리가 함수의 연립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등치법을 썼던 거야, 얘들아. 얘랑의 그래프의 교점 x좌표 찾고 싶어 하면 연립하잖아, 우리. 그럼 어떻게? x제곱은 2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풀지. 이게 논리가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아야 되겠네라는 논리잖아. 이게 등치법이라는 건데 잘 표현을 하질 않아. 이런 말을 잘 안 써. 그냥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일종의 대입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걸 여기다 대입했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굳이 등치법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대원칙은 미지수를 줄여나가는 거다. 그때 여기서 너희가 기본적인 상식이 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있어. 근데 특수한 상황이면 이게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이게 돼. 너희가 문제를 풀 때 보통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문자의 개수랑 얘들아 문자는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층간소음. 문자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문자는 모르는 거란 말이야. 이게 문자가 많은 문제 풀 때 힘들잖아, 얘들아. 그 다음 시계 개수. 여기서 시계 개수라는 건 정보거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모르는 거고 이거는 정보야. 내가 문제 풀 때 얘들아 당연히 정보가 많은 문제 풀 때 편하겠지. 그러면 근데 그건 좋은 문제가 아니야. 과정보라서. 그래서 보통 문제들은 문제가 딱 풀리게 디자인을 해. 딱 주어진 정보로만 문제가 풀리도록. 그러면 문자의 개수랑 정보의 개수랑 똑같으면 이러면 문제가 딱 풀려 얘들아. 그래서 문자가 다 드러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자를 일일이 다 값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문자 몇 개, 책 몇 개야. 문자 두 개씩 두 개지. 그러니까 x랑 y가 다 드러난다는 소리야. x 몇, y 몇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그런데 다 알아라고 부를게. 진짜 다 알거든. 근데 특수 상황이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면 특수 상황인 거야. 근데 문자의 개수가 시계 개수보다 딱 하나 많을 때가 있거든. 상황에 따라서. 그럼 모르는 게 얘들아, 정보가 하나 적다는 소리잖아. 그럼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때는 얘들아 모든 문자를 다 알 수는 없어. 그 대신에 모든 문자를 한 문자 표현할 수 있어. 모든 문자를 한 개의 문자로 한 문자 표현이라고 부를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들아 이거 지금 문자 몇 개야? 식 몇 개야? 그러면 XYZ 숫자로 나온다? 안 나온다.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니까 정보가 하나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XYZ가 특정되지는 않아. X 몇, Y는 몇, Z는 몇이 다 되지가 않아. 그 대신 뭘 할 수 있다고? 모든 문자를 한 문자 표현은 할 수 있다고. 한 문자 표현이라는 걸 해볼게. 그럼 내가 지금 일단 Z를 초과시켜볼게. 여기서 이거 빼. 그럼 뭐야? 마 X 플러스 Y는 마4지. 괜찮아? 얘들아 여기서 너희 X는 이뻐, Y는 이뻐 별로 상관없어. 별로 상관없잖아. X는 하면 뭐야? Y 플러스 4잖아. Y는 하면 뭐야? X 마이너스 4잖아. 별로 큰 차이 없잖아. 굳이 따지면 얘가 편할 수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아무 걸로나 해. 그러니까 Y를 X로 표현해볼게. Y를 X로 표현해봐. Y는 이게 Y를 X로 표현한 거야. 근데 내가 그러면 얘들아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해볼게.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게. y에다가 x로 표현된 거 대입해. 이건 지금 x랑 z의 관계식이거든. z를 x로 표현해 보세요. 마3x 플러스 14야. 그러니까 얘들아 x를 x로 표현해봐. x. 괜찮아? 의미 없으니까 안 쓸게. 그러니까 모든 문자를 한 문자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런 표현이야. y도 x로 표현하고 z도 x로 표현하고 x는 당연히 x고. 그러니까 모든 문자를 한 문자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얘들아. 알겠어? 그러면 얘들아 너희 문제 풀 때 간혹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 아, 이거 조건이 부족해서 답이 안 나오는데? 라고 하면 구하는 걸 꼭 봐야 돼. 왜냐면 내가 여기서 얘들아 내가 지금 이 정보만 나한테 알았다고 쳐. 문자 몇 개야? 이것만 딱 하려고 했어. 문자 몇 개야? 두 개지. 식 몇 개야? 한 개 지금 XY 특정할 수 없지. 근데 구하는 게 만약에 X-Y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다면 이건 대답할 수 있거든. 얼마야? 자, 그러니까 구하는 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너희 문제 풀다가 아, 이거 정보가 부족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 구하는 걸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야지 부족한 정보로도 대답할 수 있는 애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얘들아 일반적으로 이런 감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연산을 할 때 이거 좀 정보가 좀 과한데? 오히려 좀 불안해. 정보가 부족한데 그럼 구하는 걸 체크해 봐야지. 정보랑 문자랑 딱 들어맞네.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풀면 연산해서 풀리겠다.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한번 쭉 봐, 얘들아. 옆방 가서 악수 한 번씩 해주고 오고 싶다. 선생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잼민이인 것 같아. 잼민이 반인 것 같아. 너희도 잼민이 땐 저랬을 거야. 그런데 커가면서 이제 웃음을 잃어가는 거지. 자, 해볼게. 이게 조금 근데 두루뭉실할 수 있어. 왜냐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걸 먼저 알고 있어야지 되는 상황, 안 되는 상황 자체를 알 수 있어서.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립을 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라는 거야. 일단 분류를 좀 하면, 얘들아, 1차 연립 방정식은 쉬워. 그냥 문자계수 식계수만 잘 판단하면 돼. 그래서 그냥 풀면 돼. 근데 이제 2차가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거잖아, 너희. 그래서 가장 기본은 얘야.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하트 상황이라고 부를게. 이 상황을.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상황을. 하트 상황. 이거 어떻게 푸냐면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한 후 2차식에 대입한다. 야. 그냥 나처럼 달달 외워, 얘들아. 주입식 교육이야. 1차식을 어떻게 한다고?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한다? 한 문자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2차식에 대입한다. 자, 달달 외워. 뭔 말인지는 바로 해줄게, 얘들아. 1차식과 2차식 연립은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한 후 2차식에 대입한다. 나봐. 나봐. 1차식과 2차식 연립 어떻게 해?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한 후 2차식에 대입한다야. 1차식이 누구야?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해봐. 훌륭해.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자,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죠.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해볼게. 근데 얘들아, x는 해요, y는 해요는 크게 상관없으면 그냥 크게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목표가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x를 먼저 구하고 싶어. x가 나오고 y가 나오게 하는 구조로 하고 싶어. 그럼 x는 해서 대입해야 되겠니? y는 해서 대입해야 되겠니? y는 해서 대입해야 x가 먼저 나오지, 얘들아. 내가 y를 저기다 대입한 순간 y가 날아가 버리는데. 그래서 이 식을 2차식에 대입해 볼게.
그러니까 x값이 먼저 나올 거 아니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이게 얘들아 결국은 여기 지금 문자 몇 개씩 몇 개야? 문자 두 개씩 두 개지. 여기는 문자 하나씩 하나지. 그러니까 문자를 줄여나가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미지수를 줄여나가는 컨셉인 거예요. 계산해 볼게요. 근데 얘들아 그럼 풀어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일단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2지. 그러면 경우가 나뉜 거잖아. 그럼 이거를 연립 방정식에는 이렇게 세트로 생긴다 지금은. y는 몇이야 이때? 마이너스 2죠. 이때 y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괜찮아? 그래서 해가 뭐야? 이렇게야. 해가 몇 개야? 이 연립부등식 해가. 연립방정식 해가. 두 개인 거예요. 알겠죠? 이게 한 개, 이게 한 개로서 두 개예요. 세트로 한 개예요.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게 몇 차랑 몇 차의 연립이다? 1차식과 2차식 연립이다. 1차식과 2차식 연립 어떻게 한다?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한 후 2차식에 대입한다. 이건데 간혹 조금 특수한 상황이 존재해. 특수 테크닉을 하나 알려줄게. 몰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만 알면은 편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힘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대칭형의 풀이거든. 그럼 대칭형이라는 걸 먼저 정의 내려야 되는데 이 연립방정식이 지금 대칭형이야. 뭐냐면 x에다가 y 대입하고 y에다 x 대입해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구조. 내가 여기서 x에다 y 대입하고 y x 대입해 서로 바꿔. 하나도 안 바뀌지 얘들아 여기. 그러니까 얘가 대칭형의 풀인 거야 이런 게. 그럼 대칭형의 풀이는 대칭형의 푸는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존재하거든. 그게 뭐냐면 이 x랑 y를 얘를 그냥 푼다고 생각해 얘들아. 이 x랑 y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바라보는 행위거든. 그러려면 xy를 먼저 선행적으로 구해야 돼 지금. 봐봐. 네, 이거 통해서 xy 구할 수 있는 거 알죠? 구해볼게요. 5는 9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4 x y지. 진영이 떨어져 있네. 이렇게죠. 그럼 xy 얼마야? 1이죠. 괜찮아? 뭐가 틀리니? 그러네요. 진행이 너무 떨어져 있네요. 그럼 얼마야? 2다. 맞아. 괜찮아?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제는 이거랑 이거 보고 하는 거야. x랑 y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바라보는 발상이거든?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의 변수를 t로 사용할게.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t로 할게.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그러니까 의 두 근을 x랑 y로 보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y는 두 근에 뭐가 돼버려? 합이 돼버리는 거야. x 곱하기 y는 두 근에 뭐가 돼버려? 곱이 되는 거야. 그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고 두 근의 곱이 2인 2차 방정식을 만들자. 최고차 계수는 그냥 편하게 1로. 불러봐. 몇 t? 플러스 3t. 몇 2는 0. 얘 두 근을 얘로 바라보는 거야. 거꾸로 가봐. 이게 인정될 거야. 두 개 더하면 마3. 곱하면 2. 괜찮지? 그럼 봐봐. 내가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t-1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 식이 나와 얘들아 당연히. 그럼 얘들아 t가 몇 또는 몇이야? 마1 또는 t는 마2지. 그럼 얘들아 이 두 개가 이 두 개잖아. 이 두 개가. 근데 누가 누구야? 모르지. 그럼 어떻게? 경우 나누는 거야. 얘가 x면 얘가 뭐야? y고 얘가 x면 얘가 뭐야? y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2라면 y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테크닉이 대칭형의 풀이다. 이게 편할 때가 분명히 존재해.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이게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리해서 대입해서 정리하는 자체가 좀 불편하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조금 줄이려고 쓰는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쓸 필요는 없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쓰면 좀 호흡이 줄어들어. 이거 안 그래도 긴데 길게 풀면 더 힘들어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칭형의 풀이에요. 한 번 더 해볼게, 대칭형의 풀이를. 이게 좀 더러운 문제 같은 경우에 유용할 때가 있어서 존재를 알고 있어야 돼. 일단은 얘가 중요하긴 한데, 얘로 풀리면 풀리니까. 근데 알고 있으세요. 이거 나중에 너희 고난이도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왜 자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지 알 수 있어. 너희가 지금 선행하는 과정이면 내가 이런 거 안 시킬 텐데, 너희 시험 봐야 되니까. 봐봐. 연립하래. 몇 차랑 몇 차야? 1차랑 2차야. XY에 대해서 2차야. XY에 대해서라고 말하면 XY를 둘 다 변수로 보란 말이거든. 그럼 변수 곱하기 변수니까 변수가 두 번 곱해져 있어서 2차인 거예요. 그래서 1차랑 2차 연립이야. 1차랑 2차 연립 어떻게 해?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적는 2차식에 대입한다. 그러니까 Y는에서 대입하면 그냥 끝나, 얘들아. 괜찮아?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거 지금 이런 형태를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 대칭형이라고 부른다. 그럼 대칭형의 테크닉을 한번 써서 연습을 해보자, 우리. 대칭형의 테크닉은 X랑 Y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바라보는 행위야. 의 두 근 X랑 Y. 그러면 X 플러스 Y라는 건 두 근의 합인 거고 X, Y는 두 근의 곱인 거야. 그럼 독립 변수는 T로 사용할게. 두 근의 합이 7이야. 몇 T? 두 근의 곱이 12야. 몇? 얘 두 근이 X, Y 다야. 거꾸로 가봐. 근각계성계 써서 확인해봐. 그러면 조금 이해가 잘 가지. 그러면 얘를 일단 풉시다. 지능이 많이 떨어져 있네. T는 3 또는 4야. 그럼 얘들아 누가 X고 누가 Y야? 모르지. 경우 나눠야 돼. 얘가 X면 저절로 얘가 Y가 되는 거고, 얘가 X면 저절로 얘가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해는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다. 이게 대칭형의 테크닉이야. 근데 이제 조건이 있었네요. 그러면 Y가 커야 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누가 탈락? 얘가 탈락이니까 이걸로 확정되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거 알고 있어, 얘들아. 대칭형의 풀이. 자, 그 다음엔 이제 차수를 높여보자. 이게 가장 중요해, 얘들아. 그 다음에 차수가 올라갈수록 우리 좀 어려워지잖아. 이게 요새는 너무 지엽적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이거 할 때는 좀 나올 수 있어. 이거 할 때는 연산 자체가 목표라서. 그래서 조금 자세히 하자, 우리.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은 첫 번째 뭐부터 시도해야 되냐? 첫 번째 인수분해부터 시도해야 돼. 여기서 주의점, 는영 상태에서 인수분해 되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면 얘들아 여기서 1차식이 얻어지거든. 예를 들어서 봐봐. 프린트 안 봐도 돼. 나 봐. 몇 차? XY에서 몇 차? 위에 거? 2차 몇 차? 2차. 그럼 는영 상태로 인수분해 되는 거 있는지 체크해. 있어? 위에 거 되지 얘들아. 그럼 위에 거를 인수분해를 해줘.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게 x는 4y 또는 x는 마 y라는 것이 얻어져. 관계식이. 이거 xy에 대해서 몇 차야? 1차식을 얻어낸 거야. 근데 얘들아 내가 잘 들어. 이 식을 첫 번째 식에서 얻어냈니? 두 번째 식에서 얻어냈니?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모두 이용해서 얻어냈니? 첫 번째만 이용한 거지. 첫 번째 식에서만 나온 거지.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도 두 번째를 사용하지 않았지, 얘들아. 그러니까 두 번째 정보가 들어간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누구랑 연립해야 돼? 반드시 두 번째랑 연립해야 돼.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풀면 되는데, 그럼 이제 무슨 형태가 됐냐? 몇 차랑 몇 차 연립이 됐어? 몇 차랑 몇 차 연립이 됐어?
그래서 1차랑 2차 연립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그 다음에 하트 유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1차식과 2차식 연립으로. 그럼 1차식과 2차식 연립 어떻게 한다?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한 후 2차식에 대입한다. 그래서 1차랑 2차 연립이니까 이거 X 여기다 대입해. 그럼 뭐에 대한 무슨 식으로 바뀌어? 대입하고 나면.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Y가 두 개 나오겠지. 최대 두 개 나오겠지. 그럼 그에 대한 X도 나올 거니까 해가 풀린 거야. 그렇게 그냥 풀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보통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안 될 때가 간혹 있어. 이거 중요도 순서니까 위에 케이스부터 시도하세요. 그 다음은 최고창 소거. 얘들아, 2차식인데 2차식에서 최고창이 싹 다 소거가 된다면 몇 차식이 되는 거야? 1차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1차식을 얻은 거니까 다시 하트 유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얻은 1차식으로.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으로 그냥 또 풀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순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출현 빈도도 높고 문제가 쉽게 풀리는 순서야. 얘가. 세 번째는 최고창 소거도 안 돼. 그러니까 최고창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한 번에 싹 다 소거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상수항을 소거하셔야 돼요. 상수항 소거를 시도해야 돼. 이거 요새 이 두 가지는 요새 잘 안 나오는데 일단 머릿속에는 심어놓고 문제 나올 때 이제 대처해줄게. 얘들아, 2차식에서 상수항을 소거했다고 해서 1차식이 되진 않잖아. 근데 이러면 인수분해는 유형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케이스 1으로 가, 이러면. 케이스 1으로 가면 결국은 우리 하트 케이스로 가게 되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하트로 가서 1차식과 2차식이 연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알고리즘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 문제집에 문제가 없어서 근데 내신 대비 하다 보면 출연할 거거든. 지금은 이 정도로 기억만 해놔. 이거는 지금 없는데 나중에 나오면 선생님 또 그때 그랬지 하고 알려줄게. 자, 1분 줄게.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하세요. 자, 넘어갈게. 이거는 이제 해를 구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 뭐 알고리즘, 프로토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좀 다양한 어떤 내용을 다룰 수 있어. 근해 판별을 다루게 시킬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자, 다음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대. 얘들아, 이거 해가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오직 한 쌍이라는 거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유진아, 졸림 서서 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x가 몇 개 나온다는 소리야. 하나 나온다는 소리야. y 몇 개 나온다는 소리야. 하나 나온다는 소리야. 이런 상황이란 소리야. 그럼 이제 얘들아, 일단 연립 때려. 몇 차식과 몇 차식이 연립이야? 1차식과 2차식이 연립이니까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하면 2차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이거 정리하면 x에 대한 무슨 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근데 이제 x가 달랑 하나 있어야지. 그러면 근을 어떻게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은 0이다 해서 이제 k값을 결정내시면 돼요. 그래서 근의 판별과 연결된 개념이에요. 넘어갈게요. 활용 문제는 그냥 푸세요. 여러분들 문제 보고 오히려 연산은 안 어려워. 활용 문제는. 얘들아 원의 넓이 할 때 제발 파이 좀 붙여. 너희 파이 안 붙이면 이상해져. 감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상해져, 너희. 문제 풀다가. 파이가 왜 남아있지? 왜 안 날라가지?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이 잘 붙여. 몇 차식과 몇 차식 연립? 뭐부터 시도한다?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하는 거야. 아까 했죠? 자, 이제 좀
다양한 방정식들을 다뤄볼 거야. 우리 이 단원도 여러 가지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앞에서 저번 시간에 3, 4차 방정식 했었지. 5차 방정식도 간혹 나왔고,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을 다뤘지. 우리 오늘 앞부분에서 연립 방정식 다뤘지. 그리고 방정식에서 공통근이라는 내용, 부정 방정식이라는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에 다룰 거야. 여기가 지금 공통근이거든. 얘들아, 이름을 말도 안 되게 짓지를 않아. 이름이 중요해. 공통근이라는 건 뭐냐면 공통되는 근을 말하는 거야. 괜찮아? 그럼 공통근이라는 이제 문제 유형이 여기서 출현할 건데, 여러분들 공통근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일단은 인수분해 되는지 봐. 인수분해 시도해. 얘들아, 2차 방정, 보통 2차로 나온다. 3차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면 해를 특정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럼 해를 특정해가지고 공통되는 근을 이제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돼. 그래서 공통근은 기본적으로 경우 나누기가 조금 많이 연계된다. 뭐 인수분해 되든 인수분해 안 되든 경우 나누기를 좀 해야 돼. 강유야 잠 깨. 잠바 좀 벗어. 잠바 좀 벗어. 젤리로 맞아본 적 있니? 이렇게 먹어. 재미없어? 괜찮은 드립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봐봐. 뭐하다 말이야. 공통근은 얘들아 일단 인수분해 돼서 해가 특정되는지를 봐야 돼. 해가 특정되면 그냥 경우 나눠서 하면 되거든. 근데 이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가 좀 더 많아요. 문제 출제가. 근데 얘가 되면 쉽기 때문에 얘를 먼저 시도해. 그러니까 완전 어려운 문제도 인수분해 되면 좀 난이도가 팍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는 거의 다 이건데 공통근을 잡아주는 거예요. x는 알파 이렇게. 알파가 공통근이야. 그 다음에 근의 의미를 쓰는 거야. 근의 의미는 뭐야? 100번 말했잖아. 근의 의미 뭐야? 대입 가능. 대입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근의 의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립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연립을 뺄 때가 대부분이야. 그냥 경험적으로 이때가 90%야 얘들아. 그냥 빼는 게 대수. 그리고 나머지는 뭐 더할 때가 간혹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얘들아 얘랑 얘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하나만 돼야 돼 얘들아. 이거 중요해. 얘들아 이거 2차 방정식이지. 근이 몇 개야 기본적으로? 두 개지. 2차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실근이라고 안 했어. 그냥 무조건 근은 무조건 두 개야 얘들아.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일 수도 있고 어쨌든 무조건 두 개란 말이야. 2차 방정식 근이 두 개야. 얘도 두 개야. 그러면 공통근이 하나일 수도 있고 만약에 주식이 똑같은 식이면 공통근이 몇 개 생기는 거야? 주식이 만약에 똑같은 식이야. 그럼 공통근이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식으로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소리야 지금. 그래서 이 조건을 너희가 나중에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너희가 조건을 만족하는 A랑 B를 구해낼 거란 말이야. 관계를 구하든. 그러면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두 번째랑 같은 식이 되면 안 된다 라고 걸러줘야 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은 식이 되는 경우를 빼주셔야 돼요. 알겠어? 자, 해볼게. 자, 인수분해 돼? 그럼 얘가 아니네. 얘가 아니네. 그럼 뭐해? 공통근을 잡아. 너 형식을 좀 지켜. 이거 막 이상하게 푸는 친구들 많은데 답은 맞거든. 근데 형식을 지키세요. 수학도 논리가 벗어나지 않게. 그 다음 뭐 한다? 근의 의미 쓴다. 근의 의미는 뭐다? 대입이다. 알파랑 A랑 섞여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 뭐 한다? 연립한다. 연립할 때 어떻게 하는 연산이 대부분이다? 뺀다. 착한 사람들은 A로 보였어. 자, 연립할 때 어떻게 할 때가 많다? 뺀다. 위에서 아래 빼는 거야. 위에서 아래 빼볼게. 그러면 A-B 알파 되겠죠?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a 마이너스로 공통 인수 묶기 하면 알파 마이너스 1은 되겠죠. 얘들아, 너 이게 a는 b, 알파는 1이지. 이게 그리고야 또는이야. 또는이야, 또는. 얘들아, 또는이라고. 알겠어? 그럼 얘들아, 또는 이게 되고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안 되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알겠죠? 하나만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고의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건지 경우 나눴잖아. 그 경우 나눠서 일단 진행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A가 B일 때를 먼저 해볼게. 두 번째, 알파가 1일 때를 해볼게. 얘들아, A가 B이면 첫 번째 식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되지.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는 0이 되지. 두 식이 어떻게 돼? 똑같아지지. 걸러내라고 했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에서 걸려지는 거라서 오직 하나에 나오면 뭔가 빠지겠구나라고 감각적으로 알아야 되더라. 알파가 1인 거죠. 그럼 이게 안 되니까 이게 확정이야. 그럼 알파가 1이야. 그때 A랑 B를 특정할 순 없어. 이걸 가지고 A랑 B가 얼마인지 대답할 순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구하는 거 보라고. 구하는 거 뭐야, 지금? 그럼 내가 이 정도로 A 플러스 1은 A 플러스 B는 대답할 수 있는 거야? A 플러스 B는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가 알파를 저기다 구해낸 걸 대입해, 얘들아. 그럼 이건 알고 있단 말이야. 여기 지금 문자 몇 개? 두 개, 식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A, B를 특정할 순 없어. 그러면 구하는 걸 보라고.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는 대답할 수 있잖아, 얘들아. 마이너스 1을 정답하시면 돼요. 이게 공통근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다. 참게. 좀만 참아. 30분만 하면 돼. 출근한 지 12시간 넘었어, 나. 9시에 출근했는데 9시 27분이야, 지금. 27분밖에 안 지났네. 참게, 얘들아, 참게. 아니, 진짜 피카츄가 되어가고 있다, 소리야, 선생님. 깔창도 분홍색이야, 심지어. 참게, 얘들아, 선생님. 이렇게 피카츄가 되어가고 있는데. 자, 공통근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예요. 일단 인수분해 되는지 체크하고, 이게 대부분이다. 공통근 잡아서 대입한 다음에 빼는 식으로 연립할 때가 많다.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제 부정방정식 나와야 될 차례인데, 부정방정식은 시간을 좀 줄게. 이건 중요해서 풀어봐야 되거든. 어, 얘들아, 여기서 부정이 not이야? 아니다, 야? 아니다, 야, 아니야. 아니다가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부정은 무슨 의미야? 무수히 많다의 의미야. 못 정하는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필기하지 마, 얘들아. 이거 안 해도 돼. 어차피 잘 보면은 여기저기에 써있기는 해, 얘들아. 그래서 그리고 너희 필기는 기록의 의미도 있고, 뭔가 암기하려고 쓰는 것도 있는데, 암기하려고 쓸 바에 선생님 하는 말을 잘 듣는 게 좋고, 지금은. 그리고 기록의 의미는 너희 어차피 다시 안 볼 건데 기록의 의미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모로 수업에 집중하는 게 좋죠. 부정방정식은 얘들아,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야. 그럼 얘들아,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에 해는 뭐야? 무수히 많은 거니까 뭔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의 어떤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 추가로 정수나 자연수 조건을 줘. 그러면 해를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가 5가 되는 x랑 y는 몇 개야? 그냥 이걸 만족하는 실수 x랑 y는 몇 개야? 무수히 많단 말이야. 이게 100이 되면 이게 100분의 5가 되면 되잖아. 이게 7이 되면 이게 7분의 5가 되면 되는 거고, 이게 3이 되면 이게 3분의 5가 되면 되는 거고,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해를 말해봐면 부정방정식 얘기해. 지금 해가 무수히 많아.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x랑 y가 정수라는 조건을 줘버리는 거야. 이 조건을 추가로 줘. 그럼 얘들아, x가 정수가 y가 정수야? 그럼 x, y는 뭐야? 정수지. 정수 빼기 정수, 정수니까. y 빼기는 뭐야? 정수지. 그럼 두 정수의 곱이 5가 되는 게 무수히 많아? 그렇진 않지. 특정할 수 있지. 몇 개 되더라도. 이런 구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얘들아. 특정해봐. 몇, 1, 5 또는 이렇게 특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그러면 그때 x 그때 y를 대량 생산할게 얘들아. 얘가 얘야. 그때 x 얼마야? 3이지. 얘가 얘야. 그때 x 얼마야? 7이지. 그냥 2씩 더해 나가면 되겠죠? 쭉 불러봐. 1, 마3. 동일한 논리죠? 쭉 불러봐. 그래서 x랑 y 순서상 구해봐 하면 이렇게 4개 구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구조가 부정방정식이다. 이게 꽤 중요하다. 부정방정식은 정수조건이랑 실수조건이랑 두 가지가 있는데 1학년 때는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많이 나오거든. 실수조건도 많이 나오거든 생각보다. 근데 1학년을 지나서 실수조건으로 부정방정식을 푸는 경우가 많진 않아. 판별식을 가끔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1학년을 지나서도 얘는 계속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이 문제 풀 때마다 고난이도로 계속 연계해.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주의점이 뭐냐면 빼야 될 거 있는지 잘 봐. 빼야 될 거라는 건 첫 번째, 문제가 안 된다고 하네. 문제가 x가 몇은 안 된다라고 막아놓을 때가 있잖아. 첫 번째 문제가 안 된다고 하네. 두 번째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애. 이런 두 개는 빼주셔야 돼요. 여기서 자꾸 너희 이거 안 빼가지고 개수 세다가 자꾸 틀린다. 지금 문제가 x랑 y 중에 빼라는 애 있어? 없지. 분모로 작용하고 있는 거 있어 지금 문제에서? 없지. 그럼 빼래가 따로 없네요. 그러면 순서상은 몇 개야? 4개인 거야.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얼마야? 네, 10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얘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 우리. 저 문제 풀어볼게요. 얘들아, 너희 이 구조, 이 모습과 정수 XY가 결합되면은 이거라고 알아야 돼. 전형적이야. 저렇게 생겨먹었고 정수 XY야? 하면 부정방정식 해야 돼. 일단 정수 XY에서 이런 느낌 좀 많이 받아야 되거든. 근데 게다가 식이 이따구로 생겼어? 그러면 빼박이야, 얘들아. 거의야. 자, 해볼게. 내가 얘를 이런 형태로 식을 바꿔보고 싶어. 그러면 일단 x 위주로 봐. x로 공통인수 묶기를 때려. 불러보세요. y-2 여기 마이너스 2y 하고 상수는 그냥 넘겨버리고 쩔이라서. 몇이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 그럼 내가 좌변에 몇 더한 거야? 4 더한. 그럼 우변에 몇 더해? 4 더해.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동일하게 되고 x 플러스 y가 이제 10이 되는 거죠. 알겠죠? 다시 문제를 많이 봐야 되더라. 해설만 보면 안 돼. 왜냐면 문제는 따로 놀아. 얘랑 얘가 결합된 순간 저거 이렇게 바꿔야지 라고 시도해야 된다고. 알겠지? 얘가 강력한 조건인 거야 지금. 이게 부정방정식이었어요. 지금 얘들아 이 유형 다 풀어. 엄청 중요해서 시간도 주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볼게요. 보세요. 부정방정식에서 정수나 자연수 조건 주면 정수 조건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 정수 곱하기 정수는 뭐가 된다? 상수인 정수 이렇게 만들어줘 식을.
그러니까 x-2 곱하기 y-2는 5 이런 식으로 상수인 정수가 되게 얘들아.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되는 걸 이제 막 카운트 해주는 거지 얘들아.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해. 잘했나? 이거 해볼게. 이거 얘들아 우리 모의고사 볼 때 내가 중요하다고 그때도 했던 거야. 해볼게. 아까랑 구조가 달라 보이지만 바꾸면 똑같아. 자, 근계부터 때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알파 베타가 자연수거든. 여기서 이제 자꾸 부정방정식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m을 소거시키는 방향으로 연산하면 아까 그 구조가 나와. m을 소거시키는 방향으로 연산해 볼게. 아래에서 위에를 뺄게. 이러면 아까 그거 나온 거야. 괜찮아?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인수분 해보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은 8이 되겠죠? 왜냐면 얘들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아 여기 1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 있으면 얘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인 거야. 연습 많이 하면 저절로 되더라. 아까 내가 알려준 대로 하세요. 그냥 당분간은. 이래서 세 얘들아. 몇몇 뭐 1, 8, 2, 4 뭐 이런 걸 다 카운팅 해보면 돼요. 넘어갈게요. 이것도 얘들아 봐봐 자연수 xy 부정방정식 느낌이다. 근데 식을 봤더니 얘도 부정방정식의 구조인 거거든. 왜냐면 여기서 양변을 2xy를 곱해볼게. 그럼 양변에 2xy를 곱하면 2y 플러스 2x는 xy니까 아까 전형적인 구조가 된 거야 얘들아.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 주의점이 뭐냐면 얘들아 이거 막 풀다 보면 x랑 y 순서상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몇몇 생기는데 빼야 될 거 있어? 문제가 빼라는 거 있어? 자연수 안 되는 거 일단 빼야 돼 얘들아. 두 번째 자연수 안 되는 거 빼고 분모가 0 되는 건 자연스럽게 빼야 되더라. 근데 지금은 분모가 자연수만 세야 되니까 당연히 안 세게 될 건데 이게 만약에 정수라고 나왔어도 x, y, 0은 빼셔야 돼요. 알겠죠? 조심하세요. 이게 자연수로 나오면 별로 안 낚여. 근데 정수로 나오면 진짜 엄청 낚이거든. 그러니까 정수 나왔을 때 분모 0 되는 빼라. 여러 번 말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부정방정식 중에 실수 조건을 해볼게. 1학년 1학기 때는 얘도 좀 많이 나와. 그리고 나중에는 간간히 나오고, 얘가 좀 많이 나오고, 위에 게. 실수 조건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실수 성질을 쓰는 문제가 있어. 제곱하면 0 이상이다라는 성질. 두 번째는 실근을 가질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실근을 가질 조건 뭐야? 판빛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풀어볼게요. x랑 y, 이거 만족한 x랑 y가 무수히 많을 것 같은데 실수 x, y가 많진 않아. 근데 이거부터 시도해. 이게 되면 쉽거든. 근데 이게 연산인데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싸움이라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더라. 그냥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 시도해 볼까? 하면서 보면 좀 보여. (5y) 제곱은 4y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잖아 얘들아. 일단 이거 식은 인정이지. 그럼 여기 앞에 x-2y의 완전 제곱이지. 뒤에는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고 게다가 는 0이지 얘들아. 그럼 실수의 x, y가 실수야. 그럼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야. 그럼 실수의 제곱이 합이 0이면 각이 뭐 여야 돼? 0이어야 되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x랑 y값 다 결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성질 쓰는 구조. 그러면 그 다음 걸 볼게. 얘들아 이게 거의 식이 똑같이 생겼잖아. 거의 대충 보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 근데 풀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내 시계가 잘못된 건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다시. 아까는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돼 얘들아. 막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해도 안 돼. 그러면 이걸 시도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첫 번째 경우도 이거로 풀면 다 풀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거 같더라도 하다가 못 찾아지면 이걸로 그냥 풀면 돼. 이거는 뭐냐면 얘들아 내가 여기서 얘를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를 구하래. 근데 내가 얘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
음, 얘들아, 그럼 이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으니까 x를 변수로 보겠다라는 거거든. x에 대한 무슨 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근데 x가 실수래. 그럼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실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실근을 가진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얘들아.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판별식을 써보면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고 또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의 제곱이야.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지. 그럼 얘들아 실수의 제곱이 이거 너무 싫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게.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그럼? 얘들아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 있어? 작을 수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같아야 돼. 작을 순 없으니까 같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y가 얼마야? 마이너스 이거 y 값이 결정났지 일단. y를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사 마이 2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나와. 해보면 얘들아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안 될 수가 없어. 지금 판별식이 0인 건데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됐던 건데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뒤에는 무조건 1인 거야 얘들아. 완전 제곱식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x는 모르겠으면 넣어보세요. x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x 나왔고 y도 나왔으니까 x랑 y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라본 다음에 실근을 가진 조건을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방정식에서 실수 조건 두 가지였어요. 이러면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는 끝났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 부등식으로 넘어갈 거야. 이거 부정방정식 유형 여기 안 푼 거 마저 풀고 여기까지 풀어봐 얘들아. 쭉 풀어보세요.